참 한많은 민족 대한민국. 오랜 일제 탄압 속에 전쟁의 아픔까지 다 겪고 최근 몇 년간 괴롭히던 코로나19까지 견뎌낸 민족.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전염병에는 뭐가 있을까? 근래 한 3년 정도, 만 3년 정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코로나19 때문에 사회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제 있었죠. 그러면 이제 과거로 올라가서 대체 우리나라의 이제 개항기 또 일제강점기에도 분명히 전염병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네. 예. 그래서 그 전염병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서 전염병으로 인한 한국인들의 희로애락, 예,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들라고 하면 콜레라. 아, 콜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천연두라고 불렀던 두창. 그리고 이제 말라리아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셋 중에서 네. 가장 좀 위협적이었다. 어떤 걸까요? 콜레라, 말라리아, 두창 중에서 어느 걸 것 같으세요? 두창. 두창. 네. 콜레라. 콜레라. 콜레라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콜레라, 두창, 말라리아 중 가장 파급력 있었던 콜레라. 삽시간에 와서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죠? 그렇죠. 전염성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치사율도 높고. 예, 그래서 한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의 절반은 그냥 절단 나는 거고요. 한 가족도 뭐 전부 희생될 수도 있고 최소한 절반 정도는 한 가정의 식구들의 절반 정도는 희생된다고 보셔야 돼요. 예. (19세기) 인도 겐지스강을 시작으로 러시아, 영국, 그리고 동아시아로 콜레라가 전파되면서 전 세계는 공포에 떨어야 했다. 당시 조선왕조실록 순조 21년 8월 22일자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 이름도 모를 괴질이 서쪽 변방에서 발생하여 도성에 번지고 여러 도에 만연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조선 후기잖아요. 근데 우리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 콜레라가 이제 대륙에서부터 들어와요. 그러니까 압록강을 건너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평안도가 항상 이 평안도가 집중타를 맞고요. 더 심할 때는 황해도까지. 물론 또 더 심할 때는 서울까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위에서 내려오니까 일단 북한 쪽이 먼저 타격을. 그렇죠. 평안도가 이 서울로 들어오는 루트가 돼버려요. 그래서 19세기에 이 평양 쪽의 이 관청들은 이제 콜레라가 돌면 서울에 이제 보고를 올리잖아요. 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감염된 사람의 10중 8구가 목숨을 잃었다. 콜레라 때문에 뭐 50만 명이 희생됐다. 뭐 이런 50만 기록도 명? 있고요. 예, 50만 명이면 포항시 네. 정도 되는. 그러니까요. 포항 인구가 예. 다 죽을 정도로. 물론 이제 추정치긴 한데 그 정도로 이제 이 파괴력이 어마어마 이제 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콜레라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창궐하느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위생 상태가 안 좋다는 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식수예요, 식수. 콜레라가 그 예, 수인성 수인성입니다. 전염병이죠. 맞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우물이 나오는데요. 이 우물이 이제 양반 대가집 같으면 이 우물이 자기 집안에 있는데 보통 경우에는 이제 마을에 공동 우물을 저렇게 쓴단 말이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우물이 결국 식수인데 이 우물하고 그 다음에 각 가정의 이 화장실이 너무 가까워요. 예, 마이 그래서 갓. 이제 땅 속에서 이게 섞여서 오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상수도랑 하수도가. 그렇죠. 예, 이야, 예, 이거 큰 예. 사고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인성 병이었던 콜레라. 인간뿐만 아니라 땀을 흘리는 모든 생명체들은 그만큼 물을 마셔야 했기에 파급력은 엄청났다. 콜레라의 주요 증상은 구토와 설사. 발병 후 몇 시간 만에 죽을 수 있었는데 주요 사인은 탈수, 영양실조였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조선 후기의 사람들은 쥐 안에 있던 귀신이 배를 탈나게 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면 이 콜레라를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설마 콜레라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콜레라 이름이 없었을 것 했을까요? 같은데. 외국 이름이니까. 너무 어렵죠. 물병? 물병도 괜찮다. 물로 인한 병. 물괴물. 예. 자, 처음에는요, 네. 그냥 괴질.
아, 괴질. 괴질, 그러니까 괴상한 질병. 아. 괴상한 정체 질병. 모르고 정체도 모르겠는데 너무 이제 치명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괴상하고 아주 무섭고 그래서 괴질 이렇게 괴물 같다고 부르고요. 생각했는데. 근데 진짜 이름에서도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병을 무서워하고 힘들어했는지 그럼요. 느껴지네요. 네. 그러다가 점차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쥐통, 쥐병, 쥐병. 예, 쥐통, 쥐, 예, 쥐. 왜 쥐가 나오지? 예.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 아파트에 살고 이러니까 쥐를 이렇게 평소에 별로 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사실 이 아파트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항상 이 쥐하고 동고동락했죠. 예. 흔했죠. 그러니까 네. 이 조선시대만 해도 이 쥐들이요, 이제 부엌을 다니면서 이제 음식들을 망쳐놓잖아요. 네.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밤에 모두 잠이 들잖아요. 밤에 잠이 들면은 이 쥐들이 문틈으로 이제 방 안으로 들어오거나 특히 천장에서 내려와요. 밤에 깜깜한데 이제 이불을 이제 뭐 갉아먹는다고 이러다가 인기척이요? 예, 인기척이 나고 그러면은 사람들 다리나 발을 문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잠을 자다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하니까 이게 참 아프기도 하고 또 쥐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콜레라를 저 쥐에 아주 나쁜 귀신들이 있어서 예, 그 쥐가 사람의 발이나 다리, 허벅지를 물었을 때 그 귀신이 이제 뱃속으로 사람 뱃속으로까지 스며들어서 그 배 안에서 이제 장난을 친다. 왜냐면 콜레라가 이제 제일 심한 게 이제 배탈 설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배 안에서 이제 장난을 친다. 예, 그러다가 이제 온몸으로 이렇게 번진다. 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그 근거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지금 보시는 분은 이제 알렌이라는 우리나라의 상주한 최초의 선교사인데 이분이 또 의사예요. 이 알렌이 나중에 미국에서 이 조선에 관련된 회고담, 뭐 견문기 이런 걸 이제 책으로 썼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조선 사람들은 병이 귀신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이. 그런데 콜레라가 발생하는 것도 사람이 잠들었을 때 쥐가 사람 품속으로 기어들어와 물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콜레라를 이제 저렇게 불렀고 그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표현되고 있는 거죠. 19세기 제중원 설립 후 미국인 의사들이 예방책을 알려줬다. 물을 끓여 먹어라, 손을 씻어라, 장소나 개인 위생에 주의 지침을 알려줬다. 몇 차례 더 한반도를 괴롭히던 콜레라는 1970년대까지 존재하다가 1970년대 이후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집도, 위생도, 영양 상태도 좋아짐에 따라 의식 수준이 높아져 한반도에서 자취를 감췄다.